자, 얘들아, 108페이지에 이 물체 운동이란 단어 내서 선생님 힘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 이 힘 파트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왔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통합과학 책을 찾아보면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이 베이스의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물체 운동에서 첫 번째, 야, 물체가 운동하려면 뭐가 필요해? 야, 어제 목요일반 진짜 대답 잘하더라. 어제 뭐 대답했던 새끼 하나 대답 잘해가지고 선풍기 하나 더 주기로 했어요. 알겠죠? 자, 잘 대답하세요. 여기서 선풍기 10개 받아갈지 어떻게 알아요? 알겠지? 자, 정말 막 버릇없고 수업 잘 안 듣는 새끼 있으면 걔거 뺏어서 얘 주고 막 이럽니다. 알겠죠? 자, 물체 운동에서 야, 물체가 운동하려면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하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힘에 대해서 먼저 들어갑니다. 자, 과학에서 말하는 힘, 과학에서는요 반드시 증거가 있고 증명이 돼야지만 힘으로 인정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중에 1 파트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일을 배울 때 작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과학에서의 일은 변화가 없으면 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2시간 동안 앉아서 막 자리 작업을 했어. 이건 일한 게 아니야. 반드시 일을 했으면 누가 발생해야 돼, 얘들아? 이동거리와 그 다음에 이제 물체에 힘을 주고 그거에 따른 이동거리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구에서의 힘이에요, 얘들아? 과학 누구요, 얘들아? 에서의 누구 들어갑니까? 힘으로 들어갑니다. 자, 과학에서의 힘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누구를 볼 수가 있냐면요. 과학에서 말하는 힘 역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얘들아? 증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증명이 되어야만 해. 그래서 과학에서 만약에 힘을 줬다. 그러면 일단 힘을 줬으면 누구의 모양이 변하거나 얘들아 물체에 누가 변해요 얘들아 모양이 변하거나 자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말하자면 과학 선생님이 텀블러를 잡았는데 아무 모양의 변화가 없어. 이러면 이제 힘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준 거야. 과학 선생님이 화분을 잡았는데 깨졌다 뭐 이런 건 힘을 준 거 맞아 들려 얘들아? 맞아. 모양이 변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누구를 들어갈 수 있냐면 이제 무슨 상태가 변해야 돼? 운동 누구요 얘들아? 상태가 무엇해야 돼 얘들아? 변화해야 돼. 여기서 운동 상태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운동 상태란 물체의 빠르기 누구와 얘들아? 속도와 누구를 말합니까 얘들아? 방향, 속력과 누굽니까 얘들아? 방향을 말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런데 재작년인가 문제 나왔을 때 뭐라고 서술해서 틀렸냐? 과학에서의 힘은 무엇을 말하는가? 2가지의 조건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운동 속력을 바꾸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과학에서의 힘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운동 상태에 누구와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얘들아? 속력과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얼추 맞을 것도 같았는데 최종 오답 처리됐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양의 변화와 속력이 변한다 또는 모양이 변한다 방향이 변한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이제 힘에 누구로 들어갈 거냐? 3요소로 들어갈 거야. 힘의 몇 요소로 들어갈 거야 얘들아? 3요소. 그치? 자, 이 3가지 요소에 의해서 힘의 누가 바뀝니까 얘들아? 효과가 바뀌는 거 맞아요? 들려요? 힘의 효과가 바뀝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결혼했을 때 우리 남편 보고 있어. 남편이 운동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니까 근데 밤늦게 다녀서 너무 위험하니 내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누가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위험하니 호신술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이 남편이 90kg가 넘어. 네가 나를 뒤에서 이렇게 감싸봐. 내가 너를 넘길 수 있는지 패대기 칠 수 있는지 없는지 해볼게. 그래서 선생님 남편이 90kg가 넘어가니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꽉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꿈쩍도 안 해. 그래서 선생님이 다리로 한번 이렇게 남편을 치려고 했었어.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 남편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선생님 다리를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러면 어떻게 하지? 했더니 우리 남편이 괜히 쓸데없는 기술 쓰다가 범인 약 올려가지고 더 화를 돋구지 말고 이제 힘이 많지 않으니 이 힘을 한 군데 쓰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과학 선생님인데 이것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하더니 모든 힘을 모아서 그 범인의 가운데 손가락 하나만 잡으래. 그래서 이거를 꺾어서 팔꿈치까지 해서 붙이라는 거야. 이러면 여기가 뚝 부러지면 이제 아무 힘도 못 쓴다는 거야. 그때 이제 눈 찌르고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효과적인 방법이야. 그치? 그래서 사람이 이 손가락 하나만 뚝 부러져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힘이 많지 않으니 이 모든 힘을 한 군데 다 쓰라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그래서 자 힘의 3요소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힘은요 어디서 작용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아까 선생님 남편이 말하는 건 한 군데 작용점에 모든 힘을 몰아 쓰라는 거였어. 그래서 힘의 효과를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힘을 주는 무슨 점? 안 따라해. 무슨 점 얘들아? 작용점. 그치.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방향. 그치. 그 다음에 힘에 누가 됩니까 얘들아? 크기.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힘이라는 물리적 정의를 내리면서 뭔데 네가 맨날 마지막에 나타나고 난리야? 어? 스타야? 어? 자 빨리 들어와서 앉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요렇게 해서 힘에 대한 물리적 어떤 정의를 내릴 때 항상 누가 필요했어요 얘들아? 단위가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단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1을 수업하면서 제일 좀 아이러니했던 게 뭐냐면 다들 수학학원을 안 다니는 애들이 없어. 그런데 물어보잖아? 질량과 부피를 구별하지 못해. 그래서 이 질량과 부피에 대한 단위의 혼선이 있는 거야. 질량이 뭐예요 얘들아?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는 걸 질량이라고 하고요. 세제곱센티미터 내지는 밀리리터로 나타내는 게 누굽니까 얘들아? 부피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 선생님 친구 중에 진짜 늘 나랑 몸무게가 똑같은 친구 한 명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걔를 보면 맨날 날씬하대. 근데 나를 보면 맨날 뭐 하대? 참 통통하대.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죠 지금. 원래 뚱뚱하다고 해야 되는데 좀 통통하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 45kg 나갈 때도 사람들이 늘 통통하다고 했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친구는 사실 체내 근육량이 많아. 근육은 1kg에 주먹만 해. 그런데 지방은 1kg에 얼마큼 해? 이만해. 근육의 3배만큼 크기를 차지해. 그럼 선생님 무슨 얘기야? 지방이 많다는 얘기지. 지방 때문에 이제 몸의 크기가 큰 거 마저 들려더라? 맞지. 그래서 실제 옷 사이즈도 내가 더 커. 그 친구보다. 그러니까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거야? 오답이야 너. 다시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뭐라고 그래 두 글자로? 부피.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양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질량은 그 친구랑 나랑 사실 같지만 크기가 다른 거 맞아요 들려요? 그렇죠. 크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부피가 다른 겁니다. 자, 우리요 이렇게 뭔가 하나의 이제 어떤 수학적인 물리적인 정의를 내리고 나면 단위를 우리가 써줘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질량은 누가 단위예요, 얘들아? 킬로그램. 그 다음에 부피는 세제곱센티미터, 밀리리터. 자, 힘은 뉴턴이 정의 내렸어요. 그래서 이 힘은 누구를요, 얘들아? 뉴턴을 단위로 씁니다. N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얘들아? 뉴턴이라고 읽어요. 됐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원래 중등부 내용이에요. 실제는 중1에 나오죠. 그런데 실제 우리 통합과학 문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주관식으로. 자, 그러니까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힘에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합성으로 들어갈 거야. 힘에 누구로 들어간다 얘들아? 합성. 야, 합친다는 건 무슨 얘기야? 물체에 하나의 힘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우리는 지금 모두 다 공통으로 무슨 역을 받고 있어? 중력을 받고 있지. 그럼 난 중력의 방향으로 떨어져야 돼. 근데 내가 한 번도 중력의 방향으로 떨어진 적은 없단 말이야.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일까요 얘들아? 땅바닥이 나를 무엇하고 있어 얘들아?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쳐받치고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힘이 둘 중에 하나가 더 크잖아. 그러면 큰 힘의 방향으로 나는 움직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냐면 중력이 크면 나는 중력 방향으로 뚫고 내려갈 거고요. 땅이 나를 떠받치는 힘이 더 크면 무엇 할 겁니까 얘들아? 나는 위로 올라올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내가 이 위치에서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얘들아? 중력의 크기와 땅바닥이 나를 떠받치는 힘이 무엇하다 얘들아? 그렇지, 같다라는 거죠. 방향은 무엇이고 얘들아? 반대이고. 이러한 우리는 최소 두 종류 이상의 힘이 우리 인간에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 힘의 누구예요 얘들아? 효과만큼 내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그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힘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얘들아? 합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 물체에 지금 얼마큼의 힘이 작용하냐면 오른쪽으로 우리 앞으로 포스의 약자 F를 쓸 거고요. 첫 번째 힘 F1 몇 뉴턴이 됩니까 얘들아? 4뉴턴이 됩니다. 됐을까요? 지은아 그 뒤에 전원 버튼 좀 눌러. 그 기계 공기청정기 좀 눌러줘. 자, F2 몇 뉴턴이 됩니까 얘들아? 3뉴턴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 얘들아. 그럼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 얼마큼 움직여?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얼마큼 움직여? 지금 선풍기 하나 더 줘야 되나요? 지금 간만에 답을 지금
지금 경쟁 붙는 거예요, 지금 점점? 자, 그래서, 자, 뭐 어때? 이러다가 지금 선생님네 집에 있는 냉장고도 주게 생겼어요. 그치? 자, 오른쪽으로 몇 뉴턴만큼 움직여요, 얘들아? 7뉴턴만큼 움직여요. 맞죠? 그러면 얘가 받는 통 힘은, 그렇지. 따로따로 4뉴턴과 3뉴턴을 받았지만, 최종 효과는 몇 뉴턴만큼 나타나는 거야, 얘들아? 7뉴턴만큼 나타나죠. 그래서, 얘네 둘의 힘을 합친 힘을 우리는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짜 힘이라고 불러요. 무슨 힘이라고 불러요, 얘들아? 알짜 힘. 뭐라고 한다, 얘들아? 알짜 힘이라고 하고요. 알짜인 F는 결국 F1에다가 누구를 더한 거랑 똑같아요, 얘들아? F2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 자, 여기 물체가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F1만큼 몇 뉴턴이 작용해? 4뉴턴. 왼쪽으로 얼마큼 작용해, 얘들아? F2가 몇 뉴턴, 얘들아? 3뉴턴만큼 작용했어.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 얼마큼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얼마큼? 1뉴턴만큼. 그쵸? 이게 상품이 붙으니까 수업을 잘 듣네요. 그쵸? 자,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알짜임 F는 F1에서 누구야, 얘들아? F2를 뺀 만큼 작용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단 누가요, 얘들아? F1이 F2보다 크거나 무엇해야 돼요, 얘들아? 같아야 한다. 요런 조건들이 붙죠. 요런 거는 원래는 중등 1학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1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항상 물체에 저렇게 힘이 나란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치? 그래서 우리 무엇합니까, 얘들아? 내가 내 친구를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이 친구를 다른 애가 옆에서 잡아당길 수도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힘이 나란하지 않게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요럴 때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점을 기점으로 해서 물체가 자 F1이라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요. 이번에는 누구요, 얘들아? F2라는 힘이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작용합니다. 됐을까요? 자, 두 힘의 사이각이 지금 몇 도인 것 같아요, 얘들아? 그렇죠. 90도인 것처럼 보이죠? 자, 이때 이 물체는 어떻게 할까요? 분명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고요. 위쪽으로도 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쵸? 얘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할까요, 얘들아?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어머님들이 이렇게 잔소리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집이 진짜 어지간히 세지 않는 한 애들이 얘기를 하잖아. 계속 짜증내고 화내면서도 사람이 듣게 돼, 안 듣게 돼, 얘들아? 듣게 돼. 그래서 행동 수정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계속 이제 같은 잔소리를 좀 반복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사람의 심리기도 하고 과학의 심리기도 해요. 오른쪽으로 잡아당겼지만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물체의 누구요, 얘들아? 힘을 모두 다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과학자들이 간단하게 얘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움직이는지를 무엇 해봤어요, 얘들아? 계산을 해봤어. 간단하게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게 있어. 무슨 법이 있어, 얘들아? 평행사변형법. F1의 반대편에 평행한 선을 그어요. F2의 반대편에 평행한 선을 그어요. 자, 작용점을 기점으로 해서 무슨 선을 그습니까, 얘들아? 대각선을 그어요. 이게 R자인 누가 됩니까, 얘들아? 그렇죠. F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F를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F1에 F2가 합쳐지면 화살표의 길이가 이 정도는 될 거야. 맞죠? 그런데 요 F1과 F2를 지금 무엇 했을 때, 얘들아? 합성했을 때 만들어진 R자임 F가요, F1보다 조금 크고 F2보다도 조금 뭐예요, 얘들아? 크긴 하지만 두 개를 완벽하게 합친 힘보다는 커요, 작아요, 얘들아? 작죠. 그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실요, 요렇게 힘이 겹쳐지면 가장 큰 힘의 효과가 나타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둘이 180도를 이루면서 어쨌든 힘을 무엇합니까, 얘들아? 받았을 때 가장 작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 맞아요, 들려요? 그렇죠. 수학적 수치로 가장 작은 효과예요. 그래서 물체의 힘이 두 개가 겹치면 가장 큰 힘이고요. 이 사이각이 뭐하면 뭐할수록, 얘들아?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실 힘이 분산될 것 같아요, 더 많이 합쳐질 것 같아요? 이렇게 벌어지면 이거 분산되는 거야, 합쳐지는 거야? 분산되는 느낌 알죠? 그치? 그래서 요렇게 해서 분산되면서 두 힘을 온전히 합친 것보다는 작은 힘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요렇게 되다가 180도가 되면 가장 작은 각도가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요거는 외워서 푸세요 하는 정도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F1이고 F2예요. 자, F1과 F2의 크기가 뭐 할 때? 같을 때. 사이각이 몇 도를 이루면 120도를 이룰 때 평행사변형법으로 우리가 얘네들의 무슨 힘, 얘들아? R자 힘을 그려봤더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R자인 F가 F1, F2의 크기와 같아 보여, 안 같아 보여?
같아 보이네요. 그치? 그래서 사이각이 120도이고 F1과 F2의 크기가 같으면 R자인 F도 F1, F2의 크기와 뭐하더라 얘들아? 같더라 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90도일 때보다 R자임이 더 작아지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더 무엇됐기 때문이에요 얘들아?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제 이러한 힘의 합성 과정을 봤는데요. 자, 우리요, 요런 거를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물체에 작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경우가 있죠. 요 물체에 오른쪽으로 3N, 왼쪽으로도 무엇해 얘들아? 3N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물체는 완벽하게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움직이지 않아요. 힘이 작용하지 않진 않았어요. 힘은 작용했으나 움직이지 않아요. 이때 우리는 두 힘이 무엇을 이루었다 얘들아? 평형을 이루었다 라고 해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힘의 뭐라고 얘기해요?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도 힘이 평형을 이루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일단 두 힘의 크기는 무엇 해야 돼요 얘들아? 두 힘의 크기는 무엇 해야 돼? 그렇지, 동일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힘은 서로 무슨 방향이어야 돼 얘들아? 반대 방향이어야 돼. 반대 방향이면 모두 다 무엇이야 얘들아? 이제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 맞나? 자, 그럼 선생님 지금부터 보여줄게. 하트라는 종이에다가 선생님이 여기로 3N, 왼쪽으로 몇 뉴턴 얘들아? 3N. 이렇게 했어. 이 물체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자, 우리가 안 움직인다의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줄다리기 할 때 이 줄이 안 움직이려면 우리 이쪽으로 잡아당길 때 반드시 이 부분의 무슨 편에? 반대편에 똑같은 힘의 크기로 잡아당겨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그치? 그런데 얘 반대편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 반대편에도 힘은 뭐예요? 없죠? 이렇게 되면 이 물체는요 이쪽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은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얘들아? 왼쪽으로 움직여요. 맞나요?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회전하고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회전해서 결국 3N, 4N이 같은 라인에 오면 그때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안 움직이게 됩니다. 알겠죠? 눈 좀 떠봐라. 자, 그래서 우리 무엇 해야 됩니까 얘들아? 두 힘이 서로 무슨 선에 얘들아? 같은 무슨 선에 있어야 돼요 얘들아? 작용선에 있어야 돼요. 같은 무슨 선에 있어야 돼요 얘들아? 작용선.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래. 우리 고등부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통합과학 교재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 학교들이 시험 문제 출제를 해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 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보니까 요 부분으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힘의 평형이라는 표현,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작용한 힘에 이 작용한 힘이 모두 무엇을 이뤄서 얘들아? 균형을 이뤄서 R자 힘이 몇이 된 거나 마찬가지야 얘들아? 0이 된 효과가 된다 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볼 수가 있었어 얘들아? 힘에 대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힘을 기반으로 해서 물체가 무엇 할 거야 얘들아? 운동할 거야. 누가 운동할 거야 얘들아? 물체가 운동할 거야. 자, 누구의 운동 얘들아? 물체의 운동. 오늘은 선생님이 너무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고 나왔거든. 어제는 시간이 애매한 거야. 출근할 때까지 딱 1시간 반이 남았어. 그런데 이제 런닝머신을 하고 나오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하루에 못해도 6km는 뭐 하자 얘들아? 운동을 하고 나오자야. 그런데 이제 딱 6km를 선생님이 걷다 뛰다를 반복하면 1시간이 걸려. 근데 그러면 출근 준비할 시간이 좀 짧은 거야. 자, 이때 선생님은 6km를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빠르게 뛰어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야, 운동의 포인트는 무엇이야 얘들아? 속도야. 요즘 이제 선생님이 나는 과학 선생님이니까 약간 과학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서적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걸을 때는 지방을 태우는지 탄수화물 채우는지, 뛸 때 지방을 태우는지 탄수화물 태우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봤어. 실제로 뛸 때랑 걸을 때랑 사람이 몸에 있는 영양소 중 다른 영양소를 태우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다른 영양소를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뛸 때 누구를 태우는 게 맞아 얘들아? 지방을 태우는 게 빠져. 걸을 때 누가 타 얘들아? 탄수화물이 소비가 돼. 그러면 내가 런닝머신 위해서 한 15분 걸었어. 그럼 나는 지금 몸에 있는 남아있는 누구를 태운 거야? 탄수화물을 태운 거죠. 요게 다 타면 그 다음에 누가 타는 거야? 지방이 타겠지. 그러니 운동에 있어서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제일 포인트는 운동의 효과가 크려면 누가 빨라야 돼 얘들아?
빠르기가 빨라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운동의 포인트인 빠르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그 빠르기를 이미 중학교 때 배웠어, 안 배웠어요, 얘들아? 배웠지. 한별아 에어컨 좀 켜. 자, 그래서 물체 운동에서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빠르기를 배울 때 두 가지 누구요, 얘들아? 조건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하나는 물체 무슨 거리? 이동거리. 그쵸? 그 다음에 이 물체의 이동거리를 움직이는 동안에 누굽니까, 얘들아? 걸린 시간이죠. 그치? 이 뒤로는 지금 전멸이야. 잘 봐봐. 제가 지금 기도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뒤에 학생 나와서 2명이. 지금 부처님 오신 날 지나갔어요. 저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도 되나요? 지금 저 정도면 신이 데려갈 판이에요. 제가 어떻게 좀 해봐라야. 척추 좀 펴줘. 저 몸 디귿자로 돼 있잖아. 자, 볼게요, 얘들아. 물체 운동에서 빠르기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무엇이에요, 얘들아? 이동거리와 누구에 대한 개념이 얘들아? 시간의 개념이죠. 근데 이동거리의 개념을 몰라? 알잖아. 시간의 개념도 알아요. 그럼 고등부 오면 내용이 추가되겠죠. 뭐가 있냐면요. 이동, 누구와 얘들아? 거리와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변, 위가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이동거리와 변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무슨 거리야, 변이, 얘들아? 이동거리와 변이. 자, 여기 볼게요, 얘들아. 선생님은요, 외가댁이 부산이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너무 멀어서 난 여행을 사실 간 적이, 부산은 외가댁이 간 적이 거의 없어.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내가 부산을 딱 한 번 갔나 두 번 갔나 그랬었어. 갈 때도 그냥 안 갔어. 왜? 사실 우리는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뚫려 있죠. 어떻게 뚫어놨어요? 사람들 편하게 빨리 가라고 무슨 도로로 뚫어놨어요, 얘들아? 최단 거리. 위치 변화의 무슨 거리, 얘들아? 직선으로 고속도로 뚫어놓은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그치? 그런데 그래도 부산을 가는 길은 참 멀어. 그래서 나는 중간중간에 다른 곳을 들려서 무엇해, 얘들아? 놀다가 가. 그럼 이동거리가 길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슨 거리, 얘들아? 위치 변화의 직선거리. 요거를 우리가 변이라고 하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 실제 내가 움직인 거리, 요걸 사실 무슨 거리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이동거리라고 얘기합니다. A에서 B까지 위치 변화가 있을 때 나는 위쪽으로 돌아서 가면 10m, 바로 가면 몇 미터, 얘들아? 6m. 이렇게 돼서요. 실제 움직인 거리는 무엇이에요, 얘들아? 실제 움직인 거리는 이동거리, 위치 변화의 직선거리는 누구라고 해요, 얘들아? 변위라고 얘기하는데요. 선생님 굳이 이걸 왜 나누나요? 선생님은 어차피 이렇게 가실 건데요. 변위를 왜 쓰냐면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부산까지 누가 어디로 돌아서 갈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 모든 사람이 이동할 수 있게끔 무슨 거리를 뚫어놓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직선거리를 고속도로 뚫어놓고요. 이 고속도로를 이용했을 때 서울에서 어느 톨게이트에서 출발해서 부산의 그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까지 몇 킬로로 달리면, 몇 킬로미터 퍼 아워로 달리면 몇 시간 만에 도착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내나 안 내나, 얘들아? 내놓죠.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도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생활에서 변이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국가가 도로공사를 할 때는 위치 변화의 무슨 거리, 얘들아? 직선거리로 모든 길을 뚫어놓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외에 돌아가는 길은 우리가 약간 도로 포장을 덜 해놔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국민이 지나갈 수 있는 중요한 도로를 공사해놨기 때문에.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동거리와 변이의 개념이 있었는데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서 갔으니 이동거리는 10m예요. 그런데 위치 변화의 직선거리인 변이는 몇 미터가 됩니까, 얘들아? 6m가 되죠. 자, 내 친구가 나보고 놀러 오라고 해서, 야, 니네 집에서 우리 집까지 400km밖에 안 돼. 굉장히 먼 거 알죠? 그치? 자, 400km 안 해. 놀러 와. 그랬어. 그래, 내가 400km를 어떻게 해서든지 운전해서 갈게 해서 출발해가지고 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치? 우리는 사실 이동할 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누굽니까?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이 빠르기에 대한 개념을 배우면서 단 한 번도 방향을 배우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내가 중학교 교과서를 봤더니 그나마도 남아있던 방향의 개념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고등보면이가 동시에 등장하는데요. 방향도 되게 중요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우린 뭐가 있냐면요. 자, 위치 변화의 직선거리가 얘도 똑같이 6m야. 그런데 얘는 B에 대해서 무슨 방향이야, 얘들아? 반대 방향인 거죠. 맞죠? 그리고 우리는 나는 A에서 C까지 가는 동안 역시나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
자, 그러면 물체가 움직인 이동거리, 역시나 물체는 몇 미터 이동했어? A에서 C까지 10m 이동했어. 맞죠? 그런데 내가 A에서 C까지 갔어. 아까 A에서 B까지 갈 때 변이가 몇 미터라고 그랬어, 얘들아? 6미터라고 그랬지. C는 똑같은 6미터지만 어쨌든 B에 대해서 무슨 방향이야? B에 대해서 무슨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잖아. 이럴 경우 우리는 그냥 6m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마이너스 몇 미터라고 얘기합니까? 6m라고 얘기해서 정확히 B에 대해서 반대 방향의 직선거리임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변이는 이동거리보다 조금 더 정확한 개념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그래서 변이는 다시 말합니다. 무슨 변화에 얘들아? 위치 변화에 무슨 거리 얘들아? 직선거리. 그쵸? 직선거리 플러스 누구를 표현한 거예요 얘들아? 방향을 표현한 거 맞아요? 틀려요? 방향을 표현한 겁니다. 자, 위치 변화에 무슨 거리 얘들아? 직선거리 플러스 방향을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걸로 이제 물체의 누구를요 얘들아? 빠르기를 표현할 거래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속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빠르기가 뭐야? 그랬더니 애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누구는 속력이라고 누구는 속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속력을 배웠는지 속도를 배웠는지도 모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속도라는 개념이 있어. 둘 다 누구로 나눠줍니까 얘들아? 걸린 시간으로 나눠줘요. 그런데 속력은 누구를 얘들아? 니네가 알고 있는 그거야. 무슨 거리 얘들아?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속도는 누구를요 얘들아? 방금 배운 변위를 누구로 나눠주는 거야 얘들아?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이미 누구의 얘들아? 변위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 있어 없어 얘들아? 있죠. 따라서 속도도 누구의 개념이 등장합니까 얘들아?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어요. 내가 기준한 위치에 반대 방향으로 빨라지면 마이너스가 붙게 되어 있어요. 음수가 아니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속도는 직선거리에다가 누구를 표현합니까 얘들아? 방향을 표현하는 개념이 돼요. 아까 선생님이 변이에서 빼먹은 게 있어. 자, 변이는 위치 변화의 무슨 거리라고 얘기했었어 얘들아? 직선거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동거리랑 비교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보면 이동거리 자체가 이렇게 가면 10m야. 그러면 이렇게 가면 이동거리도 6m, 변이도 몇 m야 얘들아? 6m. 맞죠?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여기서는 이동거리보다 변이가 작아요. 그런데 우리가 A에서 B까지 그냥 이렇게 직선거리로 가면 이동거리도 6m, 변이도 6m라고 얘기했죠? 그럼 변이는 이동거리는 최소 변이가 같거나 변이보다 큰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언제나 큰 건 아니에요. 이동거리는 최소 변이와 같거나 변이보다 뭐하다 얘들아? 크다. 요거 맞는 문구야 틀린 문구야 얘들아? 맞는 문구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변이에서 원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그란 트랙을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와요. 여기 출발점이 돼. 동그란 트랙을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러면 이동거리는 원둘레지만 변이는 몇이에요? 0이죠. 변한 위치가 없어요. 처음 지점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원운동에서의 변이는 몇입니까 얘들아? 0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출발해서 반 바퀴만 갔어. 그러면 이동거리는 원둘레의 반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변이는 변환 위치 직선거니까 이 원에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름이 변이가 되고, 그렇죠. 돌아간 게 무슨 거리가 되는 거야?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실제 문제 간단하게 누구나 맞출 거라고 해서 내지만 또 여기서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얘도 빠르기 맞아요. 그런데 속도는 누구의 개념이 동시에 들어갑니까 얘들아? 방향의 개념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방향의 개념이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둘 다 문자로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 자, 둘 다 빠르기 무엇합니까 얘들아? 벨로시티의 약자 V를 쓰고요. 시간분의 누가 됩니까 얘들아? 거리. 그래서 V는 누구분의 누구? T분의 S. 중학교 때도 많이 봤을 거야. V는 누구분의 누구 얘들아? T분의 S. V는 누구분의 누구? T분의 S. 그쵸?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빠르기만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모두 물어봐요 얘들아. S는 무슨 T야 얘들아? VT. S는 무슨 T 얘들아? VT. 그래서 우리가 속력이나 속도를 알고 있을 때 무슨 거리 얘들아? 이동거리를 구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t는 누가 됩니까 얘들아? 9,2분의 누가 됩니까? s. 변형 공식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미 중학교 때 알고 있던 공식 맞아요 틀려요? 맞죠. 중학교 때는 그냥 문제 나오면 그냥 이거 쫙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거든요. 고등부는요 이제 또 다른 부위를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얘를 써야 되는지, 오늘 알려주는 또 다른 부위는 언제 어떤 유형의 문제에 써야 되는지 그거를 오늘 파악하고 가시면 이미 반 이상을 얻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입으로 해봅시다. V는 뭐분의 뭐? T분의 S. V는 뭐분의 뭐 얘들아? T분의 S. 요렇게 된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